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가마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는 알케미 연구소의 변지영입니다. 저번 영상까지는 판서 형식의 강의를 만들어서 올렸었는데요. 이번부터는 이렇게 좀 다른 형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글씨만 나오고 말만 나오는 것보다는 이제 얼굴도 좀 움직이고 그러는 게 좀 보기 좋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유튜브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뭐뭐 하려 그러면 맨날 그냥 이 짧은 영상 하나 만드는데 밤을 꼴딱꼴딱 새야 돼도 맨날 틀리고 어렵고 못하겠고 막 죽겠어요. 하지만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한테 전기가마 관련 사건 사고가 하나 접수됐어요. 이런 기물을 구우려고 전기가마를 돌렸는데 네. 이런 기물이 구워져 나오는 문제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뭐 이런 식의 문의는 제게 종종 있는 일이에요. 일주일에 한두 건씩은 처리하고서 하는 것 같아요. 알케미든 아니든 뭐 물어보면 일단 제가 아는 선에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거면은 가급적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마는 유니온 기원의 0.5룹의 전기 환원 가마를 사용하고 있고요. 열선은 코로나 게이트 타입입니다. 환원 소송을 위해서 LNG 가스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환원 소송을 하고 있고요. 900도부터 1300도까지 환원을 거는 구간에서는 2시간에 120도 정도의 속도로 승온을 하는 소송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적절한 프로그램을 쓰고 있었고 뭐 열선 출력도 괜찮은 것 같고 여러모로 문제가 없는 좋은 가마입니다. 단점이 있다면 좀 비싸다는 거. 유니온 가마는 좀 비쌉니다. 그리고 또 전체가 다 이렇게 수검댕이가 돼서 나오는 건 아니고 어떤 건 잘 나오고 어떤 거는 또 이렇게 수검댕이가 돼서 나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걸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봤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이제 고심 끝에 저에게 문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현상은 카본 트래핑, 카본은 탄소죠. 네, 탄소가 함정에 빠지는 이라는 뜻이에요. 카본 트래핑, 빠지고 있는 뭐 이런 거. 한자로는 이제 탄화소송이라고 합니다. 순 우리말로는 꺼먹소송이라고 해요. 전통 방식으로 예전에 기와를 구울 때도 썼고요. 유약이 없던 토기 시절에 발수가 되는 항아리를 만들기 위해서, 물이 새지 않는 항아리를 만들기 위해서, 물을 담을 수 있는 항아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 꺼먹소송을 했었고요. 아주 옛날에 그랬죠. 그 다음에 라쿠라는 기법도 이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문제가 있다면 내가 백자를 굽는 목적으로 가마소송을 했는데 이 카본 트래핑이 일어났다는 거죠. 네, 이게 제가 본 1차적인 현상입니다. 탄화수소는 600도에서 800도 구간에서 연소한다 그랬어요. 유기물 연소 구간에서 연소한다고 했는데 1200도가 넘는 온도를 저렇게 천천히 뗐는데 저 큰 가마 안에 대체 저 탄화수소는 다 어디서 온 걸까? 어디서 온 걸까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애들일까? 어디서 뭐 왔겠어요? 어디서 올 게 뭐가 있겠어요? 전기가마로 환원을 소송을 할 때 쓰는, 여기는 LNG를 썼다고 했죠. 도시가스. 근데 LPG, LNG 똑같습니다. 뭐 부탄가스도 LPG 한 종류니까요. 가 전부 다 탄화수소 화합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환원을 걸 때 탄화수소가 들어가는 거죠. 네, 이게 정상적으로 연소가 되면 물과 일산화탄소를 만들면서 불완전 연소가 걸려야 되는데 불완전 연소를 유도하겠죠. 네, 불완전 연소 상태가 되고 특정 산화물을 환원시켜서 산소를 특정 산화물에 산소를 뺐습니다. 예를 듣자면 산화구리는 검정색 분말이에요. 검정색 가루입니다. 덩어리도 검정색이에요. 산화구리는 구리의 산화물이죠. 산화구리가 환원되면요 구리로 돌아가요. 산소를 잃어버리면 구리가 되는데 구리는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진사가 발현되는 것도 환원의 결과입니다. 색이 단순히 변하는 게 아니라 갈색철, 산화제이철을 사산화삼철로 바꾼다거나 불투명 흰색의 산화알루미늄을 용융알루미늄으로 바꾼다거나 요런 것들이 이제 환원 백자를 소송하는 환원 소송의 원리가 되겠죠.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태워 없앨 수 있는 만큼의 산화수소가 공급돼야 됩니다. 태워 없애서 나오는 일산화탄소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일산화탄소가 환원을 유도하는 환원 유도제입니다. 환원은 일산화탄소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대체 어느 정도의 일산화탄소가 환원에 필요할까요? 3%에서 5% 정도의 일산화탄소만 필요합니다.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아요. 네, 진사가 대표적인 강환원 유약인데 진사가 발현되는 조건이 5%에서 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상의 환원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어떤 때 환원 소송이 아니라 탄화 소송이 진행되냐면요, 태워 없어지는 양보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탄화수소가 공급이 되면요, 탄화수소 자체가 그냥 떠돌아다녀요. 그래서 유약이 녹는 온도에서 900도부터 이제 가스를 투입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가스가 들어가서 이미 가마 안에서는 더 뭔가를 태울 수 있는, 탄화수소를 태울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무조건 쌓이는 조건인데 가스가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탄화수소가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기물에 들러붙겠죠. 기물에 들러붙습니다. 가마 안에도 온통 들러붙으면 다 들러붙을 거예요. 그 탄화수소가 이제 유약이 녹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얼음이 녹아가지고 북극곰이 바다에 빠지듯이 예, 유약 안으로 고이게 됩니다. 그 상태로 유면이 움직이는 냉각 구간에서도, 유동성이 아직 남아있는 구간에서도 탄화수소는 계속 공급돼요. 오지게 때려 넣나봐요. 아주 그냥 오지게 때려 넣어서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유면이 형성이 되면 닦일 수 있게 쌓이겠죠. 근데 그때는 이제 가스를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냉각에서 환원은 이렇게 많이 걸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서 끓음이 닦일 정도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는데 탄화수소가 유약에 다 침착이 된 거죠. 네. 뭐 이렇게 보니까 되게 쉽죠. 그러니까 환원을 걸 때 이런 실수가 근데 굉장히 많아요. 특히 환원 소송이라는 거를 가스가마로 배워서 내가 소송을 많이 했던 소송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가스를 주입하는 전기 환원 가마, 전기 가마에 그러니까 환원 유닛이 달린 거죠. 가스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전기 가마로 환원 소송을 하실 때는 거의 100%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나한테 익숙한 감각이잖아요. 강환원을 줘서 이렇게 헤비 리덕션으로 이렇게 확 넣어서 이제 빠르게 환원을 거는 그 감각이 나한테 너무 익숙한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익숙함 때문에 전기 가마와 가스 가마가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걸 까먹는 거예요. 네, 그 사실을 잊습니다. 전기 가마는 아주 쉽게
적은 양의 탄화수소 화합물을 투입하는 것만으로 환원 소송이 가능합니다. 환원이 굉장히 쉽게 걸려요. 전기 가마는 환원 안 걸린다고 들었는데요. 뭐 환원용이, 저도 뭐 알키미 팔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그거예요. 이 가마는 환원이 되나요? 네, 환원이 되죠. 안 되는 거 없어. 안 되면은 안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전기 가마는 다 환원 소송이 가능합니다. 예. 탄화수소 화합물이나 유기물, 기름 등을 이제 특정 온도에서 투입하거나 고체 환원제 형식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기물하고 같이 넣어 두셔도 똑같이 환원이 걸려요. 고체 환원제를 쓰는 거는 어떤 원리냐 하면, 고체 환원제가 타면서 유기물이 타면 1차로 그을음이 됩니다. 탄화수소가 만들어져요. 유기물이 1차 연소하면서 탄화수소가 만들어지고요. 그 탄화수소가 다시 2차 연소를 하게 되면서 600도하고 800도 구간에서 2차 연소를 하게 되면서 물과 일산화탄소를 만들게 되죠. 그 일산화탄소의 농도가 3에서 5%가 전체적으로 유지가 되면 환원이 걸립니다. 하지만 점차로 위쪽으로 가면 줄어들겠죠. 그래서 고체 환원제를 쓸 때는 소지 환원에 더 유리합니다. 소지 환원에 더 유리하고 백자나 청자같이 깨끗한 기물을 이제 얻으려면 가스 주입 방식이 확실히 낫긴 해요. 특정 온도에서 고기만 집중적으로 거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뿌옇게 항상 환원 상태로 가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뭐 두 가지 다 환원을 거는 방식이고 원리는 똑같습니다. 가마 내부에 일산화탄소를 일정 농도로 잘 쌓는 거예요. 3에서 5% 정도의 농도를 유지하면서. 자,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됐네요. 그렇죠? 물론 환원제 양과 소송 프로그램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스 압과 가스를 투입하는 시기, 그 다음에 전체적인 소송 곡선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달라질 수 있어요. 어쨌든 전기 가마에서 환원을 걸 때 가스 압력을 전기 가스 가마랑 똑같이, 불꽃 우리가 배운 대로, 저도 이렇게 배웠어요. 불꽃이 이 정도 나와야 된대요. 6cm 정도 나오면 강환원, 이만큼 나오면 뭐 약환원, 뭐 이렇게 배웠는데, 그게 정말 이상한 기준인 거죠. 10%에서 5%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측정하는 장비가 있느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뭐 불을 봐가지고 이렇게 뿌연 상태를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냥 진사 기준으로 얘가 5%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니까 모르겠어요. 뭐 일본 책에서 저는 이거 3% 5%는 일본 책에서 봤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걸 측정하는 장비가 있을까요? 저는 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얘네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강환원, 약환원의 기준을 밖으로 나오는 불꽃의 길이로 보지 않고요, 가마 안에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그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다 해결이 됐나요? 오늘의 고민 해결? 아니죠. 시커먼 기물들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쟤들은 어떻게 할까? 그래, 이제 내가 원인을 알았으니까 내가 지금부터는 싹 다 깨버리고, 새 마음 새 출발, 다시 비장하게 다시 만든다.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비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봐봐요. 유약 안에 탄화수소가 갇혔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유약이 녹으면 그 탄화수소는 어떻게 될까요? 탄화수소는 600도에서 800도에서 타잖아요. 그렇죠? 유약이 녹으면 탄화수소가 다시 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유약을 녹여서 안에 갇혀있는 탄화수소를 다시 태워버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유약이 녹고 유동성을 잃어버리는 구간은 아주 천천히 진행해야겠죠.
그리고 탄화수소는 600도에서 800도권에서 타니까 이때 먼저 타버리기 시작하면, 유약이 녹기 전에 먼저 타면 안에서 가스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유약 안에서 물과 이산화탄소 혹은 물과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겠죠. 물과 일산화탄소가 발생할 테니까 얘가 뭐 또 다른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부분 600도에서 800도, 900도, 1100도가 되는, 유약이 녹기 시작하는 그 온도가 될 때까지는 조금 빠르게 진행하는 게 좋겠죠. 예, 거기서 굳이 시간을 끌 필요가 없는 거죠. 재번조니까요. 어차피 소지가 소결하고 수축하고 뭐 하는 이슈는 없잖아요. 한번 이게 소결이 되내니까. 그럼 그 구간은 빨리 가고, 유약이 녹기 시작하는 구간부터 최고 피크 온도를 지나서 유약의 유동성을 잃어버리는 냉각 구간까지는 천천히 진행시키면 탄화수소가 타죠. 네. 거짓말 하지 말라고요? 물론 카본 트래핑 소송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리덕션을 다시 악시데이션, 환원 소송된 기물을 강환원되거나 탄화된 기물을요 다시 산화로 바꿔서 산화와 환원의 분위기를 동시에 만드는 소송법이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유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고 나면 되게 쉬워요, 그죠? 알고 나면 되게 쉬워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으니까 문제고, 아무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네. 현상을 똑바로 이해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이 되는 지식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소송이 무엇인지, 환원이 무엇인지, 전기가마의 소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구간별로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1250도가 되면 내 기물도 1250도에 잘 구워졌다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사실은 도자기를 하는 이 사람들 중에서는 이게 근본 지식이 없는 상태로 결과를 위한 주입식으로 뭔가를 암기한 사람들이 많고, 그걸 기반으로 내가 기술을 체화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도 소송이나 뭐 도자기를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를 나왔고, 저는 거기서 받은 교육이 정말 좋은 교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공부했고 정말 좋은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걸로 부족한 거예요.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를 하고자 하면 공부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공짜로. 왜냐하면 인터넷에 다 있거든요. 인터넷에 다 있어요. 정말이에요. 못 찾을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럼 여러분 힘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